안녕하세요. 10장 진로교육평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장 진로교육평가는 1. 교육평가의 개요, 2. 교육평가의 방법, 3. 진로교육 효과성 평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교육평가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평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평가의 개념은 교육 목표의 달성 정도나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 학습자의 행동 변화 및 학습 과정에 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해서 교육적 의사결정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육평가는 교육 목적의 달성 정도에 대한 최종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기능, 학습자의 학습 성과와 교육 프로그램의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발견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개선을 유도하는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평가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평가의 유형은 평가 목적과 시기에 따른 구분과 평가 준거에 따른 구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과 시기에 따른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목적과 시기에 따른 구분으로는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합평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학습자가 갖고 있는 학습자의 선수지식, 학습의 결손 여부나 학습 동기 등과 같은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진단평가는 학생들이 수업 전에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사전에 파악해서 최적의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교수학습이 투입되고 난 후에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적용된 교수법이 학습자에게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를 말합니다. 형성평가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시로 실시되며 학습의 결과나 성과보다는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총합평가는 교수학습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교과의 전 과정 또는 그 중에 상당 부분에 걸쳐 달성된 학습 성과를 측정해 원래 계획된 교육 목표의 최종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총합평가의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자료와 입학사정자료로 사용되거나 교육 프로그램의 계속적 실시 여부 및 질 개선을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준거에 따른 구분으로는 규준 참조 평가와 준거 참조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규준 참조 평가는 학습자의 점수 결과를 비교가 되는 집단 내에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성취했는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규준이란 원 점수를 의미 있게 비교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든 점수 척도로 규준 참조 평가는 한 개인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한 개인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거 참조 평가입니다. 준거 참조 평가는 교육 목표 또는 학습 목표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이에 비추어 학습자가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결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준거란 사전에 설정된 어떤 표준이나 기준이 될 만한 것으로 준거 참조 평가에서는 다른 학생과의 상대적 비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교수학습 활동에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교육 목표의 기준에 학습자가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육평가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육평가의 방법은 인지적 특성의 평가 방법, 정의적 특성의 평가 방법, 대안적 평가 방법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지적 특성의 평가 방법입니다.
인지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는 지필평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지필평가는 크게 선택형과 서답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다시 진위형, 연결형, 선다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위형은 진술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결형은 설명 목록과 선택 목록을 배열해서 서로 관계되는 것끼리 연결하는 것입니다. 선다형은 복수의 답지 중 맞는 답지 또는 적합한 답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서답형 문항은 단어, 구, 절, 기호 등 비교적 짧은 내용을 써놓는 단답형과 완성형, 긴 내용을 써놓는 논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의적 특성의 평가 방법에는 질문지법, 관찰법, 평정법, 체크리스트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지법입니다. 질문지법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한 일련의 질문에 대한 피검자의 응답을 기술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의 측정 방법입니다. 질문지법의 측정 방법은 자유반응형, 등위형 등이 있습니다. 자유반응형은 질문에 자유롭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등이 있습니다. 등위형은 일련의 항목을 기준에 근거해서 나열한 선택지 중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진로 선택을 위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어진 여러 선택지 중에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선택형, 일련의 항목을 일정한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분류된 항목으로 응답하는 유목분류형 등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찰법입니다. 관찰법은 관찰자가 피관찰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지각해서 정의적 교육 목표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관찰법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관찰은 이례적인 지필검사보다 학생의 학습과 발달 상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찰자의 경험과 전문적 능력의 많은 부분을 의존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관찰법은 관찰자가 관찰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놓고 그 조건에서 나타나는 행동 및 반응을 관찰하는 통제적 관찰과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찰하는 비통제적 관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정법입니다. 평정법은 행동 수준의 정도를 몇 단계의 척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체로 리커트 척도가 많이 사용됩니다. 리커트 척도에는 정도에 따라 3단계, 5단계, 7단계, 9단계 척도가 있습니다. 질문지에 응답할 집단의 능력을 고려해서 나이가 어리거나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정의적 행동 특성일 때는 3단계 척도를,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나 정의적 행동 특성이 구분이 가능한 집단일 경우에는 높은 단계, 즉 9단계 척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문으로 나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푼다에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단계 척도로 평정하는 평정법이 예시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는 관찰하려는 행동 단위를 미리 분류해 목록을 만들고 이 목록을 보고 행동이나 특성의 존재 여부를 체크하거나 빈도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수량화가 가능해 양적 처리가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행동 단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시로 나는 진로 결정을 위해 심리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예,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적 평가 방법입니다.
대안적 평가 방법은 수행평가와 포트폴리오 평가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행동의 결과를 관찰해서 판단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행평가는 지식을 현실 상황에 적용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평가 방법에 대한 대안적 평가 방법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법입니다. 포트폴리오란 학생의 작품이나 생산물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아둔 작품집으로 포트폴리오 평가법은 학생의 활동과 학습 과정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장기간 수집해 학습자의 지속적인 변화와 발달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포트폴리오 평가법에서는 단편적이고 이례적인 평가 방식을 지향하고 학생 개개인의 변화를 전체적이고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평가 도구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사를 제작하는 전문가들은 검사의 양호도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검사 도구의 양호도를 판단하기 위한 질적 요건으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당도입니다.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측정했는지, 즉 검사가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것을 실제로 잘 측정했는지를 말합니다. 검사가 정말로 무엇을 재고 있는가, 검사가 측정하려고 하는 특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타당도를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란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점수가 어느 정도 일관성과 안정성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즉, 동일한 사람에게 검사 또는 시험을 여러 번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된 측정치가 나오는지의 문제입니다. 즉, 검사의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신뢰롭고 정확하게 측정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객관도입니다. 객관도는 채점자의 채점이 얼마나 신뢰롭고 일관성이 있는지의 개념으로 채점자 신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점자 신뢰도는 다시 채점자 내 신뢰도와 채점자 간 신뢰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채점자 내 신뢰도는 동일한 채점자가 모든 측정 대상을 여러 번 채점했을 때 점수들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신뢰도입니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여러 채점자가 부여한 점수들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3. 진로교육 효과성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로교육 효과성 평가는 학습자 평가와 진로교육 프로그램 평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평가입니다. 진로교육이나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에 교육 목표 달성 정도는 학습자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진로교육이 종료된 후 학습자 개인의 진로 선택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행동 특성의 변화와 학습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점수나 평정을 하고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학습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자는 평가 영역에 따라 총합평가,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평가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개인 및 집단 차원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해 적절한 해결안을 제시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성과를 촉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진로교육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진로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첫 번째 모형은 CIPP 평가 모형입니다. CIPP 평가 모형은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전반과 개선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모형입니다. CIPP 평가 모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평가는 프로그램 목적 선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 문제, 요구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평가합니다. 투입평가는 프로그램 목표 도달을 위한 최적의 전략과 절차 설계에 기여하면서 인적 자원, 시간, 비용 등의 투입 요소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과정평가는 관찰, 설문, 면접 등을 통한 실제 실행 자료를 수집해서 선정된 설계, 방법, 전략 실행과 개선 수단을 제공합니다. 산출평가는 프로그램의 종료와 지속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데 성취도, 태도 변화 등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었을 때 상황평가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하면 투입평가는 누가 몇 시간을 어떠한 교육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 과정평가는 계획한 대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산출평가는 실제 이 교육에 효과가 있는가? 등이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수준 평가 모형입니다. 사수준 평가 모형은 모든 교육과정이 종료된 이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4수준으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수준은 학습자의 반응 평가로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교수자, 교육 내용, 방법 등에 대해 만족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그것을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학습 평가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학습자의 지식, 기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해 이를 해당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준은 행동평가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측정해 이를 근거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수준은 결과평가로 앞의 세 수준과는 달리 교육기관의 효과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로교육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